원해요? 원해요? 안 원해요? 전세 사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최근에 뉴스에서 건축왕이나 빌라 본 적 있어? 없어. 없어? 뉴스를 조금 보던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무자본 상태로 1000채 이상의 주택을 막 보유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이는 거지. 더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주요 활동하는 지역이 서울이나 인천 같은 수도권 지역이야. 여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잖아. 그리고 20, 30대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많이 집을 구하는 장소이기도 해.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같은 거야. 그래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이 사건에 다가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어. 전세 사기가 뭐야?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대표적으로 좀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게 깡통 전세라는 건데, 이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그 대출 금액과 전세가를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면 깡통 전세라고 이야기를 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시장이 침체해가지고 집값이 떨어져. 그러면 집을 팔아도 세입자한테 전세 보증금을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상태가 되면 이 나쁜 사람들이 날라버리는 거지. 전세 사기 종류. 전세 사기 종류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대리인이 이중 계약을 하는 경우야.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집을 가지고 여러 세입자를 구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은 신탁 사기라는 종류의 전세 사기 유형이 존재해. 대리인이 이중 계약을 어떻게 하는데? 이게 집주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대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 대리인이 본인 임의로 그냥 세입자 둘과 계약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신탁 사기? 신탁이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의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거든. 부동산의 전문가에게 맡겨서 이 전문가가 관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집주인이 아니라 이 신탁 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게 돼. 신탁 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게 된 상태로 집주인이 이 신탁 회사의 허락 없이 계약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불법 침입이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 신탁 회사를 끼고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좀 상황이 복잡해지는데, 이 과정에서 신탁 회사가 악의를 가지고 저 사람들은 불법 점유자니까 나가라! 이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는데, 이때 악성 임대인과 부동산 업자 2,000여 명이 잡혔대. 이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은 1,460명이야. 그리고 피해액이 너무 어려우니까 한번 읽을게. 2,728억 원이나 돼. 이렇게만 봐도 굉장히 피해 규모가 크지. 그런데 그 빌라왕이 붙잡힌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 주택이 19단지나 되고, 그리고 규모 피해 금액이 426억 원이에요. 그리고 대전 지역도 432채나 이 갭 투자를 통한 사기 수법을 당했는데 피해액이 330억 원이나 된다고 해. 지금 이 사실만 봐도 전세 사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원해요? 원해요? 안 원해요? 아니야, 원한다. 왜 안 해요? 원해. 알았어. 사회초년생이 전세 사기를 당하는 과정을 김 씨를 통해서 읽으려고 해줄게. 김 씨는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압류랑 가압류, 그리고 흔히 융자라고 말하는 선순위 채권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해. 그리고 등기부등본 깨끗하네 이러고 전세 계약 후에 입주를 해. 그리고 사회초년생이니까 당연히 보통 1억 5천 정도가 전세 까면은 1억 2천을 대출을 받겠지? 그래서 전세 계약을 했어. 그리고 입주를 하고 살았어. 근데 집주인이 2달 만에 바뀌었어. 근데 뭐 계약 후에 바로 전입신고도 마쳤고 확정 일자도 받았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 되겠어 하고 넘어간 거지. 전입신고랑 확정 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우선 변제권을 보장해주기 때문이야. 근데 얼마 후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았고 집주인이 고액 체납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
이전에 확인했던 등기부 등본에서는 개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경매가 넘어간 이후에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자신의 입주 시점보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앞서기 때문에 변제 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거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으니까 차라리 경매에 뛰어들어서 주택을 매매하는 것을 택하게 되겠지. 피눈물을 머금고. 그래서 주요 요인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뭐냐? 사회초년생은 집 계약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건물이나 집에 대한 시세를 잘 몰라.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지 안 높은지 모르니까 깡통 전세에 당하니까 더 쉽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집 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 당연히 뭐 전입 신고니 확정 일자니 등기부 등본이니 잘 알아보고 했겠지만 당연히 사회초년생이고 집 계약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 계약 경험이 많은 40, 50대, 60대보다는 모르는 형태로 전세 계약에 뛰어들게 되겠지? 이것이 사회초년생이 전세 계약을 당하는 두 가지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 왜 웃어? 이번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내가 세 가지만 얘기를 해줄게. 일단 첫 번째로는 임대 물건의 건축물 대장이랑 등기부 등본, 납세 증명서 서류를 확인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택 소유자랑 대리인을 확인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안심 전세 어플을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자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 건축물 대장이 뭐냐면 그 건물이 주택의 용도에 맞게 잘 지어졌는지, 그 나와 있는 동호수가 그 서류에 나와 있는 동호수랑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돼. 미안해. 그리고 정부 입사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두 번째 등기부 등본은 갑구에서 소유자, 을구에서 근저당권이랑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세랑 지방세를 체납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국세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 소유자랑 대리인을 확인해야 되는데, 계약을 체결하러 나왔을 때 주택 소유자가 맞는지 그 신분증을 확인해야 되고, 만약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서 계약을 체결하러 나온 경우에는 위임장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마지막 안심전세 어플은 부동산에 굳이 가지 않아도 매매가나 전세가와 같은 시세를 조회할 수 있고 안전한지를 진단할 수 있고 집주인 조회가 가능한 어플이기 때문에 이 어플을 다운받아서 활용하면 좋아. 네? 다운받아서 활용하면 좋아. 어떤 어플이요? 안심 전세 어플. 안심 전세 어플. 안심 전세 어플. 오케이. 그러면 내가 사회초년생이야.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해. 꿀팁 좀 알려주세요. 사회초년생이 주목해야 할 예방법에는 전세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전세 반환 보증 보험은 그냥 내가 어떠한 위험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예방적으로 좀 방지하는 거고, 그 보증사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거야. 이게 허그 주택 도시 보증 허그. HUG. 오케이. 다시 해줄게. HUG 허그라고 부르더라고. HUG 주택 도시 보증공사 혹은 SGI 서울 보증에 보증 가입을 해서 집주인과 보증금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보증사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꿀팁이 하나 나왔는데요. 네, 말해주세요. 꿀팁이 하나 나왔는데요. 전세권을 설정하는 게 좋은데, 일단 전세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이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서, 쉽게 말하자면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집만 소유를 하는 거라면 이 전세권을 설정함으로써 집이랑 그 집에 대한 권리 관계까지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내가 좀 더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뭘 가입하라고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한다. 가입이 아니라, 미안해요. 전세권을 설정해야 된다. 그렇군요.